자, 오늘은 NCS 수리 능력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커스 NCS를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의사소통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리 능력에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세 가지가 핵심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시험을 보든 간에 반드시 포함되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기 전에 유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방정식 하고 통계와 관련된 그런 기초 연산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연산 문제가 약간 방정식과 통계가 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인데, 보통 이제 회사 업무와 좀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확률 문제가 나오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데서는 확률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교통안전 이런 데도 확률이 필요하고요. 도로공사에서도 확률이 좀 필요하고 전력공사도 확률이 좀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 7개, 흰 공을 보통 이렇게 W라고 쓰겠죠. 7개, 빨간 공 4개, 빨간 공 4개, 노란 공 3개,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기를 3번 했을 때,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뽑은 거예요. 공 3개를 뽑았는데 뽑는 방법에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복원 추출은 차례대로 뽑으면서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원 추출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뽑으면서 한번 뽑힌 것은 집어넣지 않아요. 복원 추출인 경우에 순서에 상관없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한 번씩 나올 확률, 이걸 구하는 겁니다. 빨간 공 나올 확률이 얼마죠? 전체 20개 중에 4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빨간 공 뽑으면. 그 다음에 노란 공은요, 노란 공은 20분의 3이 되죠. 그리고 파란 공은요 20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이 무슨 확률이 되냐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이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노란 공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공이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순서를 생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죠? 이렇게 6가지가 되겠죠. 요걸 순서대로 늘어나는 방법. 그래서 여기다가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비복원 추출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개에서 3개를 고를 때 빨간 공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노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파란 공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20과 4, 3, 6하고 합친 게 맞아야 돼요. 지금 맞습니까? 요 세 개 나오면 13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뭐가 더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은 계산이 아무런 필요가 없긴 하지만 뭐가 빠졌냐면 곱하기 또 남는 게 뭐 있어요?
흰공 있죠, 흰공. 흰공에서 몇 개 뽑아요? 0개 뽑는 겁니다. 0. 지금 계산이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구할 때 앞에 20과 4, 3, 6, 7 더한 게 20, 그리고 뒤에 3이 1, 1, 1, 0 더한 게 3,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검산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어요. 풀이. 그래서 풀이 보시면 각각의 확률,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이렇게 빨간, 노란, 파랑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나는 빨간, 노란, 파랑, 그 다음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분의 4 곱하기 20분의 6 곱하기 20분의 3 순서만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6번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뭐 바뀌지 않죠. 순서만 바뀌었지만 어쨌든 값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곱하기 6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확률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까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던 제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되게 어렵게 강의를 했는지 뭐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보면. 자,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을버스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리고 거기 정류장 가면은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요 두 가지고 요 세 가지니까 두 가지. 아직 B까지 못 갔죠. C까지밖에 못 갔죠. 그 다음에 곱해줘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곱의 법칙이에요. 완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곱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내가 아예 처음부터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자가용을 타고 내 차를 몰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얘는 지금 완성됐죠. 얘도 완성된 것끼리는 더해줍니다.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8가지. 총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8가지.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고 완성된 것끼리는 더한다. 이것이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워두시면 완성될 때까지 곱하고 완성된 것들끼리는 합한다. 이것이 뭐 당연한 합과 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을 계산하거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자료나 그래프의 해석 문제입니다. 자료가 보통 이제 표로 나와 있겠죠. 표로 나와 있을 때 표를 보거나 또는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묻거나 또 계산값을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보통 이제 어떻게 푸냐면 뭐 변화량, 증가율, 감소율, 그리고 비율, 비중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중에 비율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변화량, 증감률, 비율 이런 거 계산하려면 당연히 곱셈, 덧셈, 나눗셈, 뺄셈도 필요하군요. 사칙 연산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걸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자기네 회사의 자료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서 낸 보도자료,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신문기사, 여러분들 구글 가가지고 이 업체를 치게 되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미지 가보면 뭐 이러한 자료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보시면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자료 같군요. 주요 도시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표를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자동차 수 한번 보세요. 서울의 자동차 수 몇 대입니까? 서울 인구는 한 1000만 명이 좀 안 되죠. 1000만 명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자동차 수가 무려, 지금 단위가 1000대니까요. 여기에 지금 1000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공이 8개니까 1억, 거의 1억 3천만 대예요. 1억 3천만 대. 그러니까 인구 1인당 차가 몇 대라고요? 13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보시면 승용차가 1억 대거든요. 승용차로만 봐도 1인당 10대인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보통 1인당 한 대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약간 이게 단위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억 3천만 대가 아니라 1300만 대라고 해도 정말 놀라운 거죠. 1300만 대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승용차의 비율, 전체 차들 중에서 승용차의 비율은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 밑에 빼고 이제 보통 계산해버리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뭐 129분의 25, 전체 중에서 트럭의 비율, 이런 거 구하는 게 분명히 시험 문제일 텐데 이걸 뭐 미리 다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부터 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자, 그러면 이제 러프하게 한 번씩 써볼게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18분의 17이에요. 인천은. 이쪽은 17분의 15, 이쪽은 15분의 13. 앞에 두 글자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15분의 14, 10분의 7, 그리고 5분의 4, 그리고 여기는 뭐 거의 트럭 대신에 다 승용차군요.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일까요? 17분의 15보다는 뭐 울산이 더 높을 것 같고, 또는 제주가 제일 높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대전이다. 대전 한번 볼까요? 대전이 가장 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대전이지만 계산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90%를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0%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90%? 그럼 여기 90%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5.5 이렇게 생각하시고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냥 90%. 그러면 59, 45, 59, 45. 4.95가 넘어야 되죠. 근데 4.5밖에 안 되잖아요. 90% 안 되죠.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날라갑니다. 여러분들이 90%를 넘는다,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77분의 4506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0.9를 해서 쭉쭉쭉 5945, 5945 체락도로 49를 시작해야 되는데 45니까 90%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거 일종의 검산할 때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합니다. 자, 3번 광주와, 이번엔 광주예요. 광주하고
부산의 승용차의 트럭 버스 대수, 이번엔 트럭이군요. 트럭 버스 대수, 승용차와 트럭 버스의 대수는 3대1로 거의 비슷하다. 광주 볼까요? 광주는 7, 8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요거요. 그 다음에 부산은요 어떻게 되어 있죠? 15대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약 3대1 뭐 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3대1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자, 4번 인천, 부산, 대구, 울산은, 인천, 부산, 대구, 울산은 서울, 광주, 대전과 비교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약 이거 13분의 10 정도, 13분의 10 정도, 그리고 18분의 17, 17분의 15, 15분의 13, 15분의 13, 다 높네요. 이것들은 좀 낮은 편이죠. 한 80%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인천이 부산보다 매연가스 방출량이 더 많다.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기는, 인천의 자동차하고 부산의 자동차 수를 비교를 했는데, 인천이 숫자가 많긴 많지만 이쪽이 더 트럭버스 수가 많죠. 물론 트럭버스 수가 더 많이 매연을 방출한다, 뭐 그런 매연에 관련된 정보나 예시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만 보고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죠. 자,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쉽지 않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